경기도 설명회를 통합하여 합동으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설명회가 진행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내빈 분들이 많습니다. 소개와 인사가 끝나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순서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설명이 있고, 그 다음 중소기업청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경기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대단, 경기도 테크노파크, 경기도 FTA 활용지원센터 순서로 2018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명회가 끝나면 각 기관별 설명과 동시에 기관 관련 공분사항과 지원금 설명, 기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로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청에서 책자를 나누어드린 동시에 설문조사서를 같이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설문조사를 작성하시면 앞문 앞에 담당자 직원분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명회를 위한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참여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우덕 국회의원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유동수 국회의원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경기지방 중소기업 벤처기업청 김영신 총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채운 이사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전무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김효명 이사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성덕한 지사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파주시 김준태 부시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파주상공회의소 권인욱 회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최종한 경기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손배찬 파주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찬일 파주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장서 LH 농협 파주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윤후덕 국회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전 의원님이 계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자,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파주에서. 또 우춘환 선배 계셨던 것 같은데요. 우춘환 선배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황만 선생님 안 하셨나? 예. 또 소개해드릴 분.
이 사실 박정 의원님이 주최하신 거죠. 또 박정 의원님이 산자위원회에 계셔서 그 기업 지원에 관련해서는 아주 전문가이시고 본인도 이제 기업을 하셨고 하시고 계셔가지고 애로사항을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중소기업이 좀 더 그 나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또 이 당을 대표해서 또 국가를 대표해서 중국에 가셨네요. 그래서 대신해서 우리 유동수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구 뺏으러 오신 건 아니죠? 예, 우리 이근상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찬희 의원님 아까 소개해 드렸어요. 예, 이제 중소벤처부가 금년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장관이 뽑혔죠.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당에 대해서 또 정말 친한 친구가 중소기업부 장관에 대해서 좀 고맙기도 하긴 해요. 근데 중소기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든 정책 취지대로 중소기업을 잘 좀 지원하고 보살펴서 경제 성장 및 또 고용이 느는 그런 폐구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려움이 많죠. 이 제일 큰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왕창 올라간 게 큰 어려움일 거예요. 또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분이 좀 좋은데 또 그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과, 그러니까 그 사업장과 이제 근로자들은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이 새 정부로서도 가장 어려운 게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키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이제 3조 원을 금년에 준비를 했고, 또 두루누리 사업에서 그 10인 이하 사업장의 그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대부분 이제 대신 내주는 그런 정책을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렇게 해도 많은 부분 기업을 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모든 부처가 초비상 상태로 이 최저임금 연착륙에 그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 또 중소기업에서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빨리 신청하세요. 1월달서부터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그 임금 보조금이 월 13만 원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함께 어려움을 잘 감내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내수시장을 또 끌어올리고 저임금의 그 처해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뭐 그 이상의 좋은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또 유동수 의원님이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주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파주의 기업이, 파주의 중소기업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구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위 부대표이신 유동수 국회의원님께서 한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계양갑의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제가 오늘 지역구를 잘못 온 걸로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윤은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온 이유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정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정책 설명회를 하시는데 행사를 잡아놓고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한중 정상회담 그 후속 조치로 급히 의원 대표단들이 중국에 다시 방문해야 돼서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해서 저한테 대신 가서 꼭 축사를 하라 해서 제가 왔습니다. 파주시 우리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정말 국회의원 잘 뽑았습니다. 저 앞에 계시는 우리 윤은덕 선배님 재선 의원이신데 작년에 예결위 간사로서 대한민국 예산 구석구석을 다 암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주시에도 아마 엄청난 예산을 가져왔을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내년에 노하우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원님은 중국 통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중국 통이고 도로 우리 초선 의원에서는 거의 대표급입니다. 초선 의원의 대표급이 박정원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1명인데요. 121명 중에 윤은덕 의원님과 박정원 의원님 두 분이 1등에서 10등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파주시에 국회의원 두 분이 10등 안에 들어가니 이 파주시 발전은 미래가 보장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즘 제가 인천 계양 답인데 파주시를 와서 여기 왔겠습니까? 오늘 우리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 대행님 또 우리 김영신 경기도 중소기업 청장님 그리고 권인호 우리 파주 상공이소 회장님 그리고 임채훈 중진공 이사장님 같은 꼭 좀 더 파주에 신경을 쓰셔서 더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도 이 연말에 경로당을 많이 다니면 9988 합니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십시오. 9988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9988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로 보면은 9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88%가 중소기업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시대와 달라서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변화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때 잘하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파주시에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괄로 묶어서 오늘 이런 행사를 하니까 정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보신보, 또 코트라, 또 경기도 테크노파크, 또 도의원님, 시원님까지 다 일심 동체로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도와줄 부분도 찾고 지원 정책도 마련하고 이러니 파주시가 중소기업 하기가 가장 좋은 도시로 이렇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성임이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원님과 같이 여러분들 애로사항 더 많이 듣고 또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훈 이사장님이 축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채훈입니다.
2018년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설명회를 올해 처음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파주 지역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중소기업과 지원기관이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시고 직접 참가해 주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도 의원님, 산업통상사업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수 의원님, 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박정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진흥공과 같은 그런 지원기관들이 국회에서 사업이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의 도움이 매우 큽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세계 경제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수출도 잘 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또 중소벤처기업으로 설립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있고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또는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이 가운데 이제 중소기업들이 다소 좀 혼란에 처한 게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을 보면 여러 애로운 요인이 있습니다. 자금이나 판로 또 기술, 인력이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인력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인력에 대한 관점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는 거를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봐야 된다. 유능한 인재가 와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하나에 기여하게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올해 정책자금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또 창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 이런 부분 자세히 들으시고 궁금한 점 상담받으시고, 그럼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진짜 중소기업의 베스트 파트너로서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참석한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장 권한대행 김준태 파주부시장님 격려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준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희 파주시에는 약 4,000개 기업이 있습니다. 4,000개 기업이 있고 이 4,000개 기업 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에서 경제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새 화두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이 많이 생겨야 되고, 또 기업이 번창하고, 또 그 기업 번창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을 또 고용하고, 이러한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윤호도 국회의원님을 와주셨습니다만 박정 의원님과 함께 참 고심차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옆에 유동수 의원님 인천 계양구에서 또 이 먼 데까지 사실상 멀지는 않습니다. 파주하고 계양구는 가까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역구가 다르신데도 그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또 다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오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경제가 얼마만큼 관심 있게
가져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파주시는 사실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난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 확장을 하나 하려고 해도 지역 규제가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쉽게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점에서는 저희도 이 규제를 좀 더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갖고 있고요. 직원들한테도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 기업들은 체계적인 단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지역에 들어가서 기업을 하시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요즘의 물류나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주변의 인프라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 재정 지원과 세제 지원 모든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 파주시에서도 나름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기업하시는데 많은 정책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시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디다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오늘 권인호 회장님도 와주셨습니다. 권인호 회장님이 또 대표로 저희 시에 수시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쉽게 권인호 회장님한테 또 상공회의소에 말씀해 주신 상공회의소에서 또 취합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에서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다 받아주시고 계시니까요.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실 적에 옆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 시에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100% 다 개선은 안 되더라도 저희 시는 최대한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파주 상공회의소 권인우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공회의소 회장 권인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공인 여러분들 시책 설명서에 잘 오셨습니다. 이런 기회에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이런 기회조차 잡을 수가 없죠. 많은 시책이 있어도 그것을 설명을 받지 못하고 기회를 있는지 직원 시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기업들은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기회에 오셔서 이렇게 관심 있게 참석하신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의 기업은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파주의 우리 부시장님께서, 김대 부시장님께서 파주 기업이 4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천은 이제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고요. 7만 기업체가 지금 사업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7만 기업체 직원이 한 기업체 3명이라고만 해도 한 20만 명 이상이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주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늘고 있고 앞으로도 역동적으로 접경 지역이지만 많은 도시에서 인립되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7530이지만 대기업들은 전혀 문제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같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많은 현재 고민과 고통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시책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관심을 갖는 시에서 또 의원님들이 베풀어 주신 어떤 기회를 우리가 잘 캐치해서 여러분 기업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시고 앞으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는요, 파주시의 기업지원과 같이 여러분들의 기업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정리는 안 돼 있을 거고 시책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뭘 도와주는 사안이 뭔지, 어떤 걸 도와드리는 건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시와 도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경필 도지사께서 오셔서 100가지 포인트에 대한 수첩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 안에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주시 기업지원과와 파주시 상공회사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회의소 직원들은 연단을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정 의원님께서 12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 외교 일정으로 국회의원들과 대표단들과 중국을 참석하게 되어 영상으로 인사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오늘 2018년도 중소기업 지원정책 설명회 및 현장 상담회를 우리 파주에서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행사를 함께 해주신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은 이사장님,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김영신 청장님, 그리고 김준태 파주 부시장님과 파주상공회에서 권인욱 회장님, 또한 중기부, 특허청, 코트라,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이자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파주시 중소기업 대표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작년 12월 말 한중 정상회담 후속 외교조치 일환으로 국회의원 대표단으로 포함돼서 중국을 급하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와 함께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는 국회 산자 중기위에서 활동하시는 유능한 유동수 원내 부대표님께서 저를 대신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소기업 지원정책 설명회는 윤우덕 의원님과 저 그리고 파주시청 기업지원과가 함께하는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정부 기관들까지 모였는데 오늘 이 자리가 파주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파주시 중소기업 대표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설명회가 자리 잡아 파주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기업을 발굴해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겸비한 파주시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부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장님들은 지금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부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 후 바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기관별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자료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 마음문수 팀장님이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일자리 지원 팀장 마문서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원래 산재 고용보험료 징수 업무하고 산재 근로자 보상이나 재활 업무를 주로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6,470원에서 16.4% 인상한 7,000원에 30원으로 인상되면서 영세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의 지원 대책이 필요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계획하게 됐고 총괄을 하게 되었으며 저희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관리, 홍보까지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것은 1588-0075나 인터넷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회해서 구체적인 지원 요건이라든가 대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청 서식이나 작성 사례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두의 설명을 드렸고요. 사업 개요가 사업 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에 의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사업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요. 사업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정확한 개념은 신청
월 기준으로 해서 이전, 직전 그 3개월 말일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지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신청을 하시는 사업장은 작년도 10월, 11월, 12월 말일 그 상시근로자수의 합계 평균이 30인 미만이어야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그 공동주택, 그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청소 경비원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이제 29인까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 근로자는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인데요. 이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올해 그 예상 임금 전체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그 이제 월 평균 보수라고 그러는데 그 금액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른 추가 조건이 있는데요. 1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피고문자 취득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고용보험 가입을 상용 근로자들은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데 적용제외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시는 적용제외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고용보험 가입 없이도 그 일자리 제한 지원 신청을 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신청하신 거는 온라인,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그 사회원 3공단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 저희 이제 건강공단, 국민연금공단, 저희 이제 근로복지공단 3개 공단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수도 있고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그다음에 그 가까운 그 이제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까운 그 주민자치센터나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내방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원 방식은 그 직접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요. 직접 지급은 그 사업주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 지원금은 그 월 190만 원 미만 상용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월 14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3만 원에서 12만 원, 그다음에 일용 근로자는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지원 대상 기업의 조건이 30인 미만 사업주인데 아까 설명 들었다시피 30인 미만은 직전 3개월 말일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년도 최저임금을 징수하는 사업장이어야 되고요. 지원금 지급기간 내 고용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고소득 사업주, 과세소득 5억 원 초과되는 사업장은 제외가 됩니다. 이거는 개인 사업장은 사업소득 5억 원을 얘기하고요. 법인 사업체는 그 단기 순이익이 5억 원 초과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이런 경우는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가 얘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을 하는 기업은 또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또 이제 지원 대상인데 이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동주택, 경비, 청소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이제 아까 지원 제외되는 게 고소득 사업주 요건이 있었고요. 그 임금체불 명단 사업주가 이제 지원이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런 기관들도 제외가 되고요. 인건비를 그 재정 지원받는 대상도 지원 제외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부 그
좀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일부 또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애매한 경우는 저희 1588-007로 저희 공단 콜센터 통해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일자리 안전장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되고요. 이 최저임금을 준수라는 거는 그 신청서 제출 당시 정액급여라는 그게 있는데요. 이게 그 최저 시급이 7,530원이면은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그 월 최저임금이 157만 3,770원입니다. 이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7만 3,770원 이상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뭐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어떤 회사 재고량의 뭐 증가든가 생산량의 감소, 매출량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고용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한테 소명자를 제출하셔서 그 소명이 받아들여지면은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은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월 평균 19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그 1개월 기준으로 15일 이상 근로를 해야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요.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요. 대신 또 지원 제외되는 게 있는데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정부석 등 특수관계에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임금은 이제 저 지원금은 1인당 13만 원 상용 근로자 기준으로 했을 때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요. 월 중 뭐 퇴사하거나 휴직할 경우는 일수 급물세 비례해서 지급이 되고요. 단시행 근로자는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시간 내 비례해서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일용 근로자도 15일 이상 1개월 기준으로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그 일수에 따라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는 최초로는 이제 지급 희망월부터 지급을 할 거고요. 이해분부터는 그 매월 10일, 20일, 30일 선택한 날짜에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아까 이제 지급 방식은 직접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대납이 있고요. 이 내용은 뭐 아까 다 서두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이제 신청 온라인 아까 신청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아까 다 사전에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신청 서식이 좀 복잡한데요. 이게 저 일자리 안전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구체적으로 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그 신청 서류를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첨부 서류가 1개월 고용유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1월달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급여대장을 첨부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월부터 받으시려면 1월달 급여가 나가야 되니까 1월 말이나 2월 초쯤 아마 신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원 사업을 하는데 거짓이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저희한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발시에는 제재 부과하면 5배까지 부과하게 되고요.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건 여기는 해당되지 않아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요즘 언론에 일자리 안정자금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사업장들에서 그 경영 개선 차원이나 유지 차원에서 그 수당을 아예 없애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이 최저임금을 좀 그 맞추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또 오늘 제가 이제 출근하다가 그 뉴스를 들었는데 어느 인천의 모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회의를 가져가지고
입주민들이 몇천 원씩 더 부담해서 그 경비 청소년들의 고용 유지를 한다는 또 뉴스도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좀 저희 그 고통분담 차원에서 중소기업 그 대표님들이나 실무자들도 이 일자리 안정자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당이 되시면은 그 신청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문의사항이나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저 1588-007로 저희 이제 콜센터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그 일자리 안정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신청 서식이나 작성 예시 등을 참고하여서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하여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북부사무소 김정환 팀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부사무소 창업성장 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일정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조금 일정이 딜레이된 상황이라서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만 빨리빨리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나눠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 번호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책자가 있는데요. 좀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좀 1번 책자에 자세한 사항이 다 있으시니까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뭐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뭐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 여기 뒤에 보시면 기업마당이라고 홈페이지가 있고요. 저희 대표번호 1357 그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예. 네, 뭐 제목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겠고요. 네, 저희가 세 가지 그 중소벤처부 출범하면서 세 가지로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는 우리 그 출범 세 가지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요. 주요 정책 부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기업외로 기업정보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 수단을 일관 제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 불평등을 유발하는 규제,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신산업 진입 규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채용공제, 청년내일채용공제, 미래성과공유제 등의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동반상장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신기술에 대해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대 보증 등을 폐지하여 재도전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창업을 응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창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를 마련하고 M&A를 활성화하여 벤처 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성과 공유 모델과 1조 원 규모의 협력 기금을 구성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 개를 도입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도입 등 소상공인의 매출 저변을 확대하고 골목 상권을 지키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재 예방 시설 확충 등 쇼핑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료는 먼저 저희가 금융 부분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금융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 뒤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 기술개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부분에는 이제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기술개발 분야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아이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에서 이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말씀을 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간단하게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작년과 달라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R&D 분야는 찌푸리기식 지원 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이지만 빠르게 시장을 선도하는 파괴적 혁신 과제, AI, 빅데이터, ICT 융합 제품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3대 전략 분야, 15대 핵심 기술을 선별하여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R&D 기획력이 없는 기업을 위해 교육 및 멘토링 등 R&D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종전에 상하반기로 구분해 그 R&D 지원 사업 모집을 하던 방식을 연 6회 이상 수시로 R&D 사업 신청 시 진행을 하겠고요. R&D 사업 신청 시 기존에는 모든 서류를 다 갖추셔야지만 진행이 가능하셨는데요. 신청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서 평가 단계별로 차등화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고요. 수요자 편의 중심의 R&D 제도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지원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깨어서 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희 예산이 기존 그 17년도 대비해서 1조 917억 원 정도로요.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되겠고요. 요 R&D 관련된 그 구체적인 그 사업 분야별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책자 1권의 130페이지서부터 보시면은 R&D 사업에 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신데 그걸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너무 간단하게 이런 사업이 있다. 단독형 협력형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회사에서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들이 5가지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들이나 중소기업들 아니면 학교와 협력해서 R&D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사업들을 열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린 책자를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기존에 그 17년도 대비 18년도에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개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사업에 대한 그 모집 기간을 연초에 집중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 6회 이상 수시 지원 형태로 R&D 그 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바꾸고 있고요. 예전에는 접수 단계에서 모든 서류를 일체에 다 제출하셨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제출 단계별로 제출 서류를 차등화해서 초기에 서류 준비하시는 데 대한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정 기간 부분도 기존에는 5개월까지 지체가 되었는데요. 연 6회 이상 수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공고에서 선정까지 3개월 안에 선정 여부를 알아보실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고용 친환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그 평가를 받으셔서 이 사업 선정 받으실 때 고용 친환화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일자리 항목이라고 해서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으신 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는 그런 포인트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저희 그 중소벤처부의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사업과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력 지원 예산이 토탈하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에 600억 원
정도 되고요. 우수인력 유입 사업에 400여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항을 좀 뒤에서 말씀드리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수요 맞춤형 1년 단전 사업에 중소기업 특성하고 1년 단전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자를 통해서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기존에는 이 특성화고 인력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산업기능요원이라든가 석박사급 전문연구원 인력들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모의 병역대책 공무 인력 공급에 힘쓰겠고요. 저희가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쓸 수 있게 법무부랑 협의를 해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제조업에 42,000여 명의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과보험 문화 확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업이 주식이나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성과 공유제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수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34세 이사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 정부와 사업주가 유치원기관 공제 등을 적립해 목돈을 지급하는 고용된 내일청임 공제 사업과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의 복리 이자를 통해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원하는 내일공제 공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존 것과 달라진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연구인력 지원 사업에서 고급 연구인력 파견 채용하는 사업을 추가로 기존의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등록금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학과라든가 이런 인력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전문학사 학사 과정에서 65%까지 등록금을 지원을 해주셨었는데요. 올해는 85%까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등록금 지원 한도를 높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일체육공제 관련된 연계 지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인조선 협의해서 세제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중학생들만까지 대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고등학생까지도 별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수출 관련된 내용도 이제 코트라에서 관련된 사업을 좀 자세하게 이후에 설명해 주실 내용이라서요. 그 부분도 빠르게 진행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로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내수시장 개척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요. 공공구매제도 운영이라든가 공영 홈쇼핑 등을 통해서 공적 채널 확보라든가 중소기업이 필요한 마케팅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혁신 역량을 지니는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판매 시장과 조달 시장 확대의 목표를 두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분야별 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추천하여 중기부가 지정 공고한 204개 중기관 경쟁 제품에 대해서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 시 수익품 등을 재구매해서 납품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 선정 확인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84조 원 규모의 국내 공공시장에 중소기업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중기부는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계획과 실적을 제출받아 국무회의를 통해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을 해당 기관 물품 등 구매액의 50% 이상, 여성기업 제품 물품 용역은 5% 이상, 공사는 3% 이상, 장애인기업 제품은 1%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이 국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는 13개 정책 매장을 통해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고요. 최저 판매 수수료를 적용한 공영 홈쇼핑을 통해 TV 홈쇼핑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전과 작년 대비 반영된 판로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걸음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책 매장 입점 기업들 중에 처음으로 입점하는 기업들을 10% 정도 배정을 해서 그 기업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제도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계속 반복된 내용이지만 고용 창출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들한테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점 상점을 드리는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구매, 아까 말씀했던 공공구매 목표 비율이 있는데, 기존에는 공공기관에만 공공구매 목표 비율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보조 사업자까지도 그 공공구매 제품,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구매 제도에서 그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를 기존에는 5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그 창업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정하는 업력 7년과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를 그 공공구매에서도 동일하게 업력 7년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올해 바뀌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예. 근데 지금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예. 뭐냐 하면은 개인 사업자로 10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법인으로 이관을 했어요. 법인으로 하고 나니까 신규 창업이라고 해서 사업 확인서를 쓰려고 하니까 아까 죄송한데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서 설명을 할 수는 없어가지고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오신 상담위원분들이 계시니까요. 제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창업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벤처기업이 강력한 후원자가 되기 위한 중기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창업기업을 우대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를 선발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 등이 창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필수 방식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창업 지원 관련된 예산은 총 3,737억 원 규모로요. 창업 준비 단계로부터 1년에서 3년 이내 초기 단계, 3년에서 7년 이내 단계를 구분해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먼저 금년에 신설되거나 강화된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메이크업 스페이스를 전국의 60개국에서 마련 창업 준비를 지원하고요. 기업 내 분사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사내 창업팀에게 선투자 시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내 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팀당 최대 1억 원 100개 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업 제품과 기술을 업그레이드시켜 창업 후 3에서 7년 차에 발생하는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도약별 패키지 사업을 통해 1,000개사의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요. 마지막으로 혁신모금법도 10조 원과 다양한 정책 목적을 지닌 펀드를 신규 조성을 도입해서 벤처 투자를 활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 기업들에 관련돼서 창업 벤처 관련된 제도에서 우대하는 제도를 신설을 하겠고요. 민간과 공동으로 수혜기업 선정하는 방식 팁스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창업선도대학 관련된 사업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엔젤 투자 시 소득공제 부분도 추가로 확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가로 개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론 관련된 정책 방향인데요. 기업가 정신을 지닌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을 뛰어들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으로 인정하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건데요. 중기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정책금융기관과 연대보증 폐지 등 실패 시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 지원센터 확대와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 예산은 2,638억 원이고요. 경영위기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재차 검에 이룰 수 있도록 각 단기별 컨설팅과 교육, 사업화 R&D, 투자 융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제도전 관련된 5개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재창업 시 교육에서 멘토링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일반 지원하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서요. 기업당 최대 1억 원, 300개사까지 지원을 해서 제기기업의 민간 투자를 유치 시 사업화부터 기술 개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투자 연계는 제도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기존과 달라진 부분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기술 탈취 불공정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올해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등과 협력을 하여 대기업 기술 탈취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노력하고 있고요.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서 기술 거래 시장을 살리고 대기업이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과 정당하게 M&A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게는 사전 예방을 위한 서비스와 핵심 기술 자료에 대한 임치 자문 등을 지원하겠고요. 문제 발견 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중소기업이 기술 편취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3배에서 10배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사업 기술 분쟁 조정과 소송 및 변호사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예산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관련된 그 기술 보조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그 기술 탈취 사전 예방 및 사업 구제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책자 1번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지원 사업과 함께 불공정 거래 신고 센터를 확대를 해서요. 기존의 14개에서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기업 단체에 15개를 지정을 해서 불공정 거래 신고 센터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기존 작년 대비 바뀌어진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에는 소상공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러면 소상공인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예측이 안 돼서 간단하게 생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다음 관련된 거죠. 예, 먼저 소상공인분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 총 1조 6,900억 원을 편성해서요. 소상공인 골목상권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펼칠 예정입니다. 분야별 예산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사업은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요. 치킨집 등 이런 특정 업종에 편중되는 창업업종의 분산을 위해서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역별 관리업종과 창업
폐업률, 관련 업종 매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상권 분석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신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서 창업 분야 이론 교육, 성공 공포 체험, 전문가 멘토링까지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지원공단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같이 소상공인 전용 정책자금을 마련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또한 배달 어플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기반으로 다변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주얼리 제작과 같이 숙련된 소공인이 밀집 지역 내 특화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소공인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서 달라지는 점을 말씀드리면요. 청년 일자리 창출 전용 자금을 2천억 원으로 확대를 하고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관련해 우선하여 이제 지원 사업을 진행한 상태이고요. 첫걸음 기업 지원 목표제를 실시해서 정책 수혜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자금 조기 상환 시 페널티를 폐지하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분야입니다. 기존의 시장 내 아케이드와 같은 시설 현대화 외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지원 예산은 2,772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기존의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 외에 화재 감지 시설 설치 및 안전환경 개선에 전체 예산의 67%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요.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을 위해서 점포나 화재 알림 시설 설치, 화재 공제, 안전시설 점검 등을 지원하겠고요. 시장별 특화 요소를 발굴하여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희망사업 프로젝트,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특성화 첫걸음 지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요. 전통시장 내 입점 공간에 20개 이상의 청년 상인 직접 강제를 조성하고 이들의 창업과정 지원과 도약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쇼핑하기 좋은 전통시장 환경을 위한 주차 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 관련 사업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예, 전통시장 관련해서 달라지는 점은 자료를 참고하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배포해드린 1번 책자에 지금 말씀했던 사업들이 다 있으니까 그 책자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대표 전화번호 1357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질문은요 죄송한데요 지금 만나신 말씀하신 예. 책자를 교부를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예 책자를 교부 못 받은 분들 예, 책자는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밖에도 비치가 안 된다고 하죠? 책자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책자는 지금 1번이 중소기업청에서 만들어진 게 지금 바깥에 와 있습니다. 추가로 온 건가요? 네, 지금 1번 책자가 추가로 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더 여유분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앞서서 많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요. 계속 이어서 진행하시고 중간중간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에 대하여 박성우 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 북부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성훈 과장입니다. 고용 창출하는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시설 투자기업, 수출기업 등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포함한 미래 신성장 분야, 소재 부품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 유망 소비재 산업 등 정부에서 육성 중인 전략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진흥공단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기업을 정책자금 첫걸음 기업으로 지정하여 신청 상담 단계부터 저희 상담 직원이 밀착 상담하고 향후에 융자 지원 결정 및 평가까지 사후 관리 및 지원하는 것으로 첫걸음 기업들도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대상 중에서 저희가 이제 융자 제한 기업이라고 하여서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그다음에 신용정보관리 위협상, 연체, 대입연체, 구도 등 금융질서 불안 등록 기업, 3자 부당기 정책자금 3자 부당기입한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등 이런 이제 일부 기업들은 융자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다음에 저희 정책자금 이제 신청 대상 기업 중에서 이제 정부, 지자체 등 정책자금의 이제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이제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 원을 초과한 기업도 융자 제한 기업이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진흥공단 이제 정책자금 운전자금 지원액을 25억 원을 초과해서 부족한 기업도 융자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정책자금 규모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간 정책자금 예산 규모는 총 3조 7천억으로 세부 사업별로 창업기업 지원자금에 1조 8,660억 원이 예산이 배정되었고, 수용자복합금융자금에 1,700억 원,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에 4,900억 원,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 원, 제도약 지원자금 2,29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이 각각 배정이 되어 있으며, 이 세부 자금별 지원 계획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입니다. 저희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저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다가 사업별로 가감금리가 적용돼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저희 융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진흥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중소기업 진흥채권의 조달금리와 연동이 돼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로 기준금리가 있는데요. 창업기업 신시장 진출 지원 쪽이 0그룹으로 적용이 되고, 신성장 기반 제도약 지원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 1그룹, 신성장 기반 자금이 2그룹,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3그룹으로 적용이 돼서 각각 기준금리에 사업별 기준금리가 가반이 되는 구조로 최종 대출금리가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자금 지원 절차입니다. 저희 정책자금은 온라인으로 융자 접수를 하여서
사전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 실태 조사하고